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관계형 브랜드 그리고 애착형 브랜드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유행과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최신의 핫한 그 흐름 속에 내 자신을 투영하려고 하고, 사실 그 유행에 뒤처지는 거에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은 소비 활동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브랜드를 소비하는 경향을 보면 두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명품이나 오마카세, 아니면 호텔에서 비싼 망고 빙수를 먹었다와 같은 과시형 소비뿐만 아니라 하프를 다녀왔다, 맛집을 다녀왔다, 혹은 팝업 스토어를 다녀왔다라는 것들도 어찌 보면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 그 자체에 조금 더 목적을 두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기는 하나 사실은 그것을 다녀왔다라는 사실 자체를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관계형 소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팝업 스토어도 사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여서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여기 다녀왔다, 여기 요즘 핫하다 라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듯이, 관계형 브랜드는 내 자신보다 사회적 관계의 소비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러한 브랜드들이 규모의 규모를 쌓으면서 대중들에게 유명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더 유명해지는 그런 전략을 이제 채택을 하면서, 사실은 백화점 팝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쇼핑몰 입점이라든지 이런 전략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브랜드 중에서도 오쏘몰이라는 브랜드는요, 사실 내가 직접 먹기 위해서 섭취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거를 선물하고 싶은 그런 사회적 관계나 타인을 위해서 소비하게 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관계형 브랜드란 나보다도 내 주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소비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마음을 두고 이용하는 브랜드는 사실 성수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가까이 곁에 있습니다. 카페일 수도 있고 음식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늘 내가 애용하는 그런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만약 SNS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해도 내가 그 브랜드를 이용할까? 어떤 그 브랜드에 이미 유명해진 권위에 압도당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해서, 그리고 그 브랜드의 철학이나 의미에 공감해서 내가 자주 찾게 되는 그런 브랜드가 분명히 있고요. 저는 그런 브랜드를 바로 애착형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눈에 띄는 브랜드는 어떤 거죠? 바로 앞서 말씀드린 관계형 브랜드입니다. 왜냐면 관계형 브랜드는 사실 사람들의 어떤 대세감, 유행, 트렌드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셜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입소문에 의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은 모든 브랜드들이 핫한 브랜드, 또 그런 잘 나가는 브랜드처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명해지고 핫한 브랜드가 되면 정말 장점만 있을까요? 사실은 한 브랜드가 굉장히 떠오르게 되면은 그 브랜드를 추종하는 유사 브랜드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진짜 더 나은 브랜드가 맞는지에 대한 가치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 가졌던 그 희소성은 굉장히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브랜드를 새로 만들기도 쉽고 따라가기도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향성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케팅을 하면서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두가 잘 나가는 브랜드, 모두가 핫한 브랜드, 힙한 브랜드가 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에 이제 브랜드라는 걸 낼 때 이 브랜드가 진짜 고객에게 필요한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같은 유사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을 때 이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와 분명히 이런 점은 달라, 이런 점이 차별점이야 라고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저는 마케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브랜드로 하여금 이 브랜드가 가지는 의미나 가치나 여러 가지 정신, 철학, 방향 이런 것들로 하여금 나 이 브랜드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 브랜드는 나와 결이 맞아 라고 느끼게 하는 게 저는 좀 브랜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타 브랜드와 이 브랜드는 참 다르다 라고 느끼는 것이 마케팅,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고객이 좀 더 우리 브랜드에 애착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브랜딩. 그렇게 해서 10명의 고객을 꽉 잡고 그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이 과정 자체가 저는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핫한 브랜드라고 해서 계속해서 잘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핫하다고 생각했던 브랜드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브랜드들이 과연 뭐 패션이든 식음료든 간에 계속 핫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약간 고점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고점에서 살짝 떨어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뭐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뭐 탕후루나 이런 품목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진짜 그 사이클이 6개월 만에 바짝 올랐다가 떨어질 정도로 완전히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젊은 층들이 쫓고 있는 유행이라든지 트렌드에 너무 민감하게 쫓아가는 것 자체도 브랜드의 중심을 어그러뜨릴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자체가 굉장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빠르게 움직이고 리드 타임이 짧아질수록 저는 그것을 기민하게 빨리 쫓아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품목에 더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침대 같은 경우에도 뭐 전통적으로 뭐 에이스 침대나 시몬스 침대와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브랜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싸구려 침대를 샀다가 금방 꺼지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결국엔 돌고 돌아서 원래 그래도 유명한 브랜드, 클래식한 브랜드가 괜히 클래식이 아니구나 라는 식으로 사실 인식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그러면은 많은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스몰 브랜드의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본질이나 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브랜드를 이용하고서 고객들이 안 좋은 경험을 했을 때 다시 돌아갈 곳이 어디냐. 결론은 그 품목, 그 서비스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되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요즘 빠르게 변하는 이 마케팅과 브랜딩 환경에서 사실은 그런 트렌드에 발맞춰 가는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우리도 쇼핑 마케팅하고 우리도 뭐 인플루언서랑 협찬도 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브랜드의 근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케팅, 어떤 브랜딩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핫한 브랜드가 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브랜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 관계형 브랜드가 있고 애착형 브랜드가 있는데 자,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그리고 기왕이면 고객에게 조금 더 사랑받는 애착형 브랜드로 성장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